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살짝 빠졌죠.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살짝 상회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증시는 살짝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젯밤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이 물가지표에 대한 논리적인 반응을 좀 이끌어낸 셈이 됐죠. 그죠? 결과적으로 물가가 높으니까 증시가 빠졌다. 논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그런 뒤통수 치는 일은 일단 일어나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살짝 상회하거나 부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악재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가 있는 거죠. 약간의 효과, 약한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긴축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10년물 금리가 막 치솟으면서 실질 금리가 치솟으면서 연준이 굳이 나서서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론이 좀 퍼졌었는데요. 그 이론을 완전히 불식시킨 것은 아니고 그 이론을 약간 그 금리 인상 불필요론의 힘을 약간 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가 지표가요. 그래서 지금 증시는 주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금리 인상 불필요로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좀 이따 보긴 할 건데 이 금리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조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가 다시 의미 있게 달러가 다시 의미 있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증시의 하락도 좀 제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악재는 등장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응을 해준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어젯밤에 뭐 했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꼴이 됐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바빴는데 어젯밤엔 어쨌든 제가 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해야 되나 실수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분봉을 보면서 좀 자세히 하고요. 하여튼 그저 그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일단 제가 어젯밤에 했던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그저 반등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는요. 이 S&P는 전일 양봉을 완전히 다 되돌리면서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음봉이 등장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난 3거래일 동안 대략적으로 한 4,400 여기 어디인가를 지금 저항을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만 붕괴를 시킨다면은 이제 와르르 이제 반등을 완전 끝내고 아래쪽으로 하락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S&P 종가를 딱 보시면 어디에 걸쳐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딱 걸쳐 있죠. 이 자리가 일봉상에서 어떤 자리냐면 지난번 직전 저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로서 여기에서 영향을 미쳤죠. 근데 다시 여기 걸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가 완전히 붕괴되면은 다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이 자리가 붕괴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전일의 상승을 되돌리는 조금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을 기준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는 있다. 대략적으로 어딘가를 몇 거래일 동안 못 넘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다. 아직도 금리 인상 불필요론은 살아있으나 금리 인상 불필요론의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시장의 방향이 완전 꺾여버린다면은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요런 하락 추세를 계속 연장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요렇게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 낮아졌는데 이번에 고점이 만약 여기서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진 않고 좀 이런 식으로 좀 급하게 좀 하락의 기울기가 꺾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는 지금 김치국 먹는 이야기일 수 있고 하여튼 아직은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럼 뭘 할까요? 오늘 밤에 S&P는 아직 붕괴시키지 않았던 이 자리 있죠?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붕괴가 되면 이제 아래로 가는 거고요. 붕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또 애매한 흐름이나 아니면 또 반등이 지속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살펴볼게요. 나스닥은 어제 이 전일의 음봉을 완전히 다 되돌리진 않았습니다.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아요.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고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이 나스닥은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반등이 얘도 아직 반등이 끝난 건 아니고요. 얘는 전일 양봉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아직까지 그냥 건전한 눌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중 건전한 눌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나스닥 지수를 최근에 이런 한 달, 두 달간의 흐름을 좀 크게 보면은 이쯤에서 꺾이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해요. 하방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이제 시장이 꺾이는 게 가장 어떤 나이스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 어딘가 지금 이 자리가 빨리 돌파 한착을 해야 되는 중요한 저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15,000 얼마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반등이 정체가 되고 있는 거겠죠. 분명히 무거운 저항이고요. 하여튼 정체가 되어 있는 그 정도입니다. S&P와는 분명히 다르죠. 이 나스닥 어제 하락을 보고 제가 분명히 S&P와 다르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S&P는 전일 상승을 되돌릴 정도로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아직까지 상승 중 가벼운 눌림 정도로까지밖에 봐줄 수가 없는 의미를 그렇게 좀 부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긴 합니다. 물론 어쨌든 음봉의 하락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딘가에 잘 못 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얘도 굳이 자세히 분봉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드디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정석은 아니지만 나스닥을 반등시 매도 전략하는 거는 정석은 아닙니다만은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제 유럽 증시 내용 좀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 잠깐 보시면은 유럽 증시도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거 한 거예요. 올랐다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일단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로 좀 더 올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더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불필요론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증시가 올랐었는데 그 재료가 힘이 빠지다 보니까 둔화가 된 겁니다. 이 반등이 둔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꺾인 건 아니고 아직까지 반등세는 유효하다고요. 지금 S&P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세계 증시 흐름은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확인이 더 필요하고 아직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히 어젯밤에 뭔가 찬물을 뿌린 건 분명하죠. 그죠? 상승세에 분명히 제동이 걸린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제 물가지표를 고려해보면 매우 논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쭉 살펴봤고요. 애플 좀 볼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여기 저항을 테스트하더라고요. 여기 어디 저항 테스트하더라고요. 애플은 어젯밤에 사실 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자리이긴 했어요. 애플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개파락을 하면 이날 개파락을 크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급락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자리에 개파락했다는 거는 별로 매물대가 없다는 저항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장 초반에 이 갭을 메우면서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이날 저가와 시가 부근에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얘도 드디어 저항을 만나면서 일단 이 반등이 주춤하긴 했는데 애플의 반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꺾여야 어쨌든 나스닥도 꺾일 겁니다. 어젯밤 나스닥이 잘 버틴 것도 결과적으로 애플 때문이에요. 애플이 장 초반에 엄청 강했으니까 하여튼 장 초반에 엄청 잘 버텼고요. 그리고 나스닥 낙폭도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플이 잘 버텼기 때문인데 하여튼 애플이 아직도 강합니다. 애플 얘는 의미 있는 매도세, 음봉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죠. 상승 마감입니다. 얘 아직도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어딘가 드디어 이제 의미 있는 저항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주춤하니까
주춤 정도는 하는데 근데 아직도 어쨌든 매도세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 증시 나스닥은 아직도 강하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과 애플이 강한 겁니다. 그죠? 다른 친구들은 약한 거고요. 어제 뭐 러셀 지수 이런 거 보세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예. 확실히 그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이런 거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게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러셀 지수는 급락폭락을 하고요. 이 그런 이자 비용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떤 기업 경영에 별 어려움이 없는 대기업들, IT 빅테크들은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는 거고요. 그죠? 원래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IT 빅테크가 하락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사실 맞긴 맞는데, 어째 좀 세상이 조금 좀 그 돌아가는 논리가 사실 요즘 좀 독특해져 가지고요. 예. 하여튼 뭐 이런저런 점들이 그 누적이 돼 가지고 러셀 지수의 그 수급은 상당히 좀 망가져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도 상당히 망가졌고요. 또 어떤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망가진 그 수급과 차트가 계속 어떤 안 좋은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거죠. 그죠? 약하니까 더 팔아먹는다. 나스닥은 좋으니까 계속 더 산다. 뭐 결과적으로 뭐 요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애플과 IT 빅테크가 시장을 지키는 기이한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의 배경에는 애플과 IT 빅테크들은 자기네들의 높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자 비용의 부담이 없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참 아이러니한 시장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쭉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매매했던 이야기들, 어젯밤에 이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셈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아직도 이제 계속 이제 그 미국 주식 계좌는 이제 달러만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됐는데,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고 뭐 했습니다. 뭐 했는데 했다 이제 제가 뭐 실수를 한 거예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일단 쭉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물가지표 발표되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장 사실 좋은 건 그겁니다. 물가지표 발표되는 걸 보고 그 즉시 이제 사실 뭔가 매수 버튼이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런 대응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재료가 딱 터졌을 때 바로 반응하는 거, 사실 그런 게 가장 사실 맘 편하고 뭐 속 시원한 진입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단 특히 미국 증시는 더 그래요. 한국 증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앉아서 대부분 매매들 하시죠. 대부분 한국에 계시죠. 한국에서 한국 증시 매매할 때는 그래도 주문도 빨리빨리 체결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 주문을 넣고 이러면은 일단은 벌써 주문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주문이 엄청나게 좀 밀리게 들어가고 호가도 하여튼 엄청나게 밀리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이런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워낙 좋아갖고 이런 지표 발표된 거를 보고 나도 엔터 버튼을 같이 거기서 주문을 들어가면요, 거의 체결이 안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어떤 재료를 보면서 직접 그 자리에서 엔터 때리고 막 직접 매매를 그렇게 하시려면은 제 생각에는 거래소 옆에 이사해서 미국 이사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실제로 요즘도 매매하시는 단타 매매하시거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 여의도 옆에 오피스텔 얻어서 하거나 일산에 오피스텔 얻어서 하죠. 거래소 옆에 가서요. 아무래도 좀 주문 이런 게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이런 지표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우리는 한국에 살다 보니까 주문 넣어봐야 뭐 어차피 뭐 체결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가만히 지켜보다가 일단은 물가 지표가 저렇게 나왔구나. 일단은 미국 본장 움직이는 거 보고 미국 본장 열리고 나서 뭐 진입을 하든지 뭘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어젯밤 이제 기술적인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일단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반등이 진행 중이란 말이죠. 반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젯밤 미국 물가지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봉상 보시면은 5분봉으로 볼게요. 이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무슨 그림이 펼쳐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증시 본장 개장은 제가 알기로 여기 정도에서 아마 미국 증시 본장이 개장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된 거죠. 그러나 이거 우리 바로 따라가면 좋았겠지만, 바로 따라가서 여기서 하방 진입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하기 어려운 거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린 거고요.
하여튼 하락 출발을 했겠죠. 예, 분명히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긴 하는데 잘 보시면 장 초반에 여기를 붕괴시키진 않았어요. 이런 점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하여튼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 기존의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해버리면은 분명히 장중에 이 매수세가 다시 한번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저항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가 장중에 더 올라간다 한들 이 상방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렸죠. 쭉쭉쭉쭉쭉 기다렸고요. 다만 이제 이 미국 증시 장 초반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방 경직성 테스트하던 이때가 있었어요.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붕괴시키면은 바로 하방으로 따라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순간에 제가 이거 붕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애플이 당시에 0.7% 정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애플이 오르고 있는데 나스닥 여기를 붕괴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기 붕괴는 안 시킨다. 그럼 이거 추격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붕괴 안 시키겠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봤고요. 분명히 그럼 올라가겠지. 예, 올라가겠지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16,000 저항을 좀 정확하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5,460이더라고요. 15,460. 저기 뒤에 한 달 전 저항 찾아 들어가면은 15,460이 딱 그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방 진입은 어디서 했냐? 15,460을 처음으로 터치한 게 밤 10시 15분인가? 밤 11시 15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때 딱 여기서 저항 의식하는 거 보고 전 어디서 진입했냐? 여기 이 봉에서 진입했습니다. 밤 11시 25분에 여기서 하방 진입했어요. 하방 진입하고 계속 버티다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딱 팔아버렸죠. 왜냐, 여기 이 쌍고점 만드는 거 이해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 줄이면서 요렇게 여기를 지금 다시 한번 여기 15,460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돌파 한착 하려고 그러는 거다. 변동성 죽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면은 차라리 되돌릴 수도 있다. 근데 변동성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세 번째, 지금 15,460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도전하는 건데, 세 번째 도전하는 거면 이건 돌파 한창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 양봉에서 이제 하방 포지션 청산해버리고 잤습니다. 잤더니 바로 이렇게 됐네요. 잤더니 시원하게 밀렸다. 여기서 알고 보니 이게 속임수였는데 조금 좀 더 좀 보고 잤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11시 반쯤 진입해갖고 11시 25분쯤 진입해서 1시 25분인가? 한 2시간 들고 있다가 팔았는데요. 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뭐 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어쩌면 너무 빨리 포기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460을 기준으로 전 진입을 했고 460이 돌파 한짝 되고 이런 모습을 봐서 그래서 일단 청산을 했습니다. 피곤해서 좀 빨리 잔 것도 좀 있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였고 그냥 모르는 척 들고 갈 걸 싶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오늘 밤에 또 도전해야 되겠죠, 그죠? 네. 제 입장에서는 일단 아직 진입을 안 한 제 입장에서는 좀 다행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 있죠. 270. 270이 어떤 또 기준인데, 270 장중에 붕괴됐다가 다시 오늘 회복을 했으니까 오늘 반등 시절, 일단 아직까지 당장 급속하게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오늘 밤에도 분명히 한 번쯤은 더 꿈틀할 겁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 나스닥은 지난번에 반등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일봉에서 보여드렸죠. 이 반등이 둔화가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 이거는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한 번 더 꿈틀하려고 할 겁니다. 애플의 꼬라지만 봐도 한 번쯤 더 꿈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꿈틀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해서 쭉 끌고 가봐야죠, 그죠? 저항은 어디가 저항이겠습니까? 여기저기 잘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은 지금 15,460과 한 15,270 요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네. 몇 달째 움직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중간 정도 되는 자리 한 15,380 어딘가도 일단 저항이고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이 위에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자세한 거는 오늘 밤에 또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간 오늘 밤에 반등시 매도 전략 다시 한번 해서 좀 들이대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괜히 밤늦게 잔 셈이 됐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한 30분만 더 보고 잘 걸 그랬나 싶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운이 좀 안 좋았는지 실력이 좀 모자랐는지 하여튼 못 잡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의 매매 경험 좀 한번 좀 짧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저기 금리와 달러 좀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릴게요.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올랐죠. 올랐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뭐 신고가를 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한 건 맞아요. 조정을 하다가 조정을 끝낼 의지를 보인 그런 강한 매수세가 등장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박스권 레벨 안에 있기 때문에 증시는 큰 충격을 받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이제 다시 금리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지 잘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면은 일단 여기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긴 높아요. 어떤 좀 의미가 좀 약한 고점일 가능성, 또 돌파 한착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이 정도에서 가볍게 끝난다면은 당연히 이 자리는 돌파 한착하지 않을까라는 추측 정도, 생각 정도는 하게 합니다. 이 정도 봤고요. 2년물 금리가 또 크게 올랐어요. 2년물 금리가 좀 원래 자기가 좀 가진 체력, 원래 좀 비실비실하던 이런 꼬라지에 비하면 어젯밤에 좀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금리 인상 불필요론이 약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여기 올해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자리를 시장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지 말지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그렇게 나왔다 한들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아직 금리 인상 불필요로는 유효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결과적으로 여기를 넘어서서 레벨업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미 여기서 3중 고점형, 4중 고점형 이런 식으로 고점형 패턴을 만들어 놨고 중요한 자리를 이미 좀 많이 좀 붕괴시키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는 일단 아래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당분간 베어 스팁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되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신나게 오르고 2년물 금리 얘는 비교적 차분하게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면서 베어 스팁, 이게 이제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베어 스팁이 좀 한동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베어 스팁이 아직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고요. 베어 스팁이 한참 더 진행되다가 고금리로 인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제서야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급격하게 하면서 불 스팁으로 전환이 되겠지. 금리 인하하면서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가 되는 불 스팁이 일어나겠지라고 이렇게 일단 그렇게 시나리오를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급등했죠, 그죠? 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상승 중 눌림이 있었고 그 눌림 이후에 다시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했으니까 다시 랠리가 시작되는지 우린 잘 지켜보면 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히 지금 보시면 시장의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요렇게 전고점 넘어가야 더 가는 거잖아요. 전고점 넘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증시가 더 올라가도 될런지, 아니면 증시가 여기서 하락 전환을 할 건지, 여기서 달러가, 금리가 더 상승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 전환하는 게 맞는지, 아직은 조금 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 방향성이 물론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기존에 가던 방향, 위쪽으로 올라가려던 이런 방향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번 더 상승 시도하면은 그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다 봤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요. 유가 특별한 일 없죠. 전쟁이 조용히 그냥 진행되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해서 하방 제한, 상방 제한. 근데 일단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네요. 근데 붕괴되지도 않을 것 같긴 해요. 확전 가능성 이런 거 있으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 하여튼 달러가 올라가면서 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다 싶고요. 하여튼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 더욱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하여튼 새벽 1시는 그겁니다. 새벽 1시는 유럽 증시가 마감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죠?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부터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 건데, 사실 종종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 조금 더 보고 잘 걸 싶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럽 증시가 강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미국 증시를 붙잡아 놨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또 잘하면 되죠 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뭐 주식 좋아합니다. 주식 좋아하고 투자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분석이나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제가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하여튼 매매는 별로 취미가 없다. 이게 주식을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저처럼 어떤 뭐 분석과 뭐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매매 자체를 즐기는 이런 성향들도 있는 거고 사람 성향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건 본인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없죠.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증시는 물가지표 악재,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으니까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양봉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또 그리고 기존 추세 아직 반등 흐름 아직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급락 폭락할 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급락 폭락할 만한 재료도 아니고요.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너무 오버슈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오늘 올랐더라도 되돌릴 수밖에 없는 뭐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여튼 어딘가를 일단 잘 못 넘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자리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자리들은 330 부근이라고 살짝 확인을 했으니까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뭐 하락으로 추격보다는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을 것 같다. 아직도 보시다시피 코스피도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긴 조금 좀 애매합니다. 지금 좀 애매한 구간 안에 좀 들어왔어요. 잘 보셔야 되는 자리는 제 생각엔 요런 자리들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328자리. 328자리 일단 중요한 저항이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확인한 저항은 330이죠. 어제 많이 올랐다가 만들어낸 저항은 330입니다. 하여튼 328.5 뭐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직전 저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자리 저항이 일단 좀 더 중요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정도는 일단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 세계적인 반등의 흐름, 증시 반등의 흐름이 끝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끝날랑 말랑 하는 걸 이제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어제 매도세 등장한 거고 어제 매도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검증을 할 겁니다. 반등이 끝날 건지 아니면 더 올라갈 건지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뭐 진입하거나 하려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그런 구간이죠. 잘 되면 아래로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또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코스닥은 그죠? 비교적 그림이 좀 치명적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등이 거의 없이 반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 정도 반등했으면 거의 없죠. 코스닥은 이게 조금만 하락해도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지난번에 강력했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반등을 끝낼 건지 더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얘는 이렇게 음봉 하나만 나오기만 해도 어딘가 벌써 저항이 누적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좀 굉장히 좀 불안하긴 합니다. 물론 오늘 당장 모양만 보면은 이 코스피도 사실 상당히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맞긴 맞아요. 어제 시가 굉장히 많이 붕괴시키면서 지금 사실 단기적인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가 더 약한 게 맞긴 맞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양봉을 완전히 다 붕괴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매도세의 의미가 있고요. 코스닥은 보시면 아직까지 이 양봉을 그래도 완전히 붕괴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코스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힘이 남아있는 그런 단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2달 가까이 빠졌다가 이까지 반등 올라온 건 이거는 매수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도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그래도 이까지 올라오지 않았냐, 그래도 조금 좀 의미 있게 올라오지 않았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이 코스피는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빠지는 흐름이라고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매수세가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이런 건강 상황에 좀 미루어 봤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 더 건전하게 보이는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를 둬서 해석을 좀 한 거죠. 코스닥은 좀 여기서 좀 몇 거래일째 지금 저항이 좀 많이 좀 누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조금 좀 더 좀 불안해 보인다. 더군다나 음봉이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일단 오늘 좀 치고 올라오고 있죠. 하여튼 환율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여기 42원 정도 됩니다. 1342원 이 자리가 아시다시피 전고점 전고점 이 자리죠. 여기를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이 된 거예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해서 뻥 하면서 많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다 혼조한 구간 안에 갇힌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뭐 논리적으로 움직이겠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맞게 이제 슬슬 또 움직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